한두 가지만 더 하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점체인이라는 걸 쓸 경우가 있는데, 바깥쪽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위치가 있을 경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보통 중앙에다 그래요. 왜냐면 안 그러면 도형을 끊어줘야 되니까. 얘가 왜냐면 이 여기다 그리고요, 11파이나 12파이로 뚫을 거니까 11파이를 그리고, 찍고 이동 평행 이동으로, 자 찍고 도구의 이동 평행 이동 메뉴에서 마이너스로 y를 이동을 시킬 거예요. 마이너스로 얼마? 한 12mm 정도 이동을 시킬게요. 너무 많이 띄었나? 한 마이너스 한 8mm 이렇게 떠볼게요. 이동. 자, 색상 복귀. 자, 내가 이 아까 말한 대로 진입점을 찍어서 이 위치에 점을 찍고 진입을 해서 돌고 다시 그 위치로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첫 번째 잡은 도형을 내가 여기다 가운데다 그리는 이유는, 첫 번째 잡은 도형의 중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옵션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다 그리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여기를 끊어 주시면 돼요. 도형이 내 특정 위치가, 내가 여기를 꼭 진입을 해야 돼 그러면 라인 하나 그리고 교차점 분할로 분할을 한 다음에 여기다 동그라미를 그려서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보통 도형을 끊지 않으려고 하면, 자 가운데다 그려주시면 되고, 마우스 오른쪽, 여기서 왼쪽,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자, 처음에 진입점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세 번째 거 점체인을 내가 점을 찍고 체인에서, 여기서 내측이니까 오른쪽을 찍겠죠. 시계 방향이 나와요. 시계 반대 방향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찍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고, 자 점체인이 들어가고 체인이 들어갔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들어가서 여기서 우선은 00 한번 놔볼게요. 원을 들어가도 돼요. 네, 00 놓고, 자 닫힌 요소 중간점 진입 복귀 사용하면 진입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진입점을 사용을 하고 복귀점을 사용을 하겠다 라고 체크를 하면, 시작할 때 그 점으로 진입을 하고 나올 때도 그 점을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하면 점으로 위치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오버랩 있으면 더 갔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하게 되고, 근데 보통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 밑에 있는 옵션들, 이 램프 프로파일이라든가 프로파일 형태로 외곽을 돌고 들어오는 형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하게 돼요. 그냥 눌러주면 되고, 이 방금 말한 그 구간이고요. 진입점을 사용을 했을 때의 구간이고, 이 점 깊이를 하면 점 위치로 진입을 했다가 빠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링크가 처음만 있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수직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위에서 할 것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보통 방금 말씀드린 거가 위주예요. 보통은 위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예제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 어이구 잘못 눌렀네. 잠깐만요.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오늘 공구부터 시작을 해요. 새 파일 하나 열을까요? 새 파일? 아니요. 잠깐만요. 하고요. 지금 이제 윤곽 가공을 나갈 건데, 이제 윤곽 가공을 하려면 공구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우선 또 100의 100 사각형 중심에다가 하나 그려주시고, 중심에다 하나 그려주시고, 자 시작을 할게요. 자, 머신에서 밀링. 자, 여기서 아무거나 들어가시고요. 자,
21페이지 쪽 보시면 됩니다. 21페이지 쪽 보시고 시작을 할게요. (21페이지) 네, 공구 21페이지 보시면 돼요. 시작을 할게요. 자, 윤곽부터 시작을 할게요. 윤곽 하고 체인으로 단일 체인으로 여기를 찍어줄게요. 선생님, 이제 보기가 불편해서 그러는데 저랑 같이 모델링을 하나 넣은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ESC 한번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재료 상단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제 모델링을 띄워놓고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지우지 않고 이동을 해도 되고, 자, 지울게요. 그냥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요거를 2D로 바꿔주시고요. 한번 클릭을 하세요. 2D로 바꿔주시고, 자, 여기다 마이너스 30에다가 스케치를 하겠다고 마이너스 30을 입력을 하세요. 여기 클릭을 하고 마이너스 30. 자, 그리고 여기다가 와이어 프레임으로 똑같이 100에 100짜리를 가운데다 그려주세요. 대충 100에 100. 이거 잘못 눌렀어요. 가운데다가 그려주세요. V 눌러주시면 Shift를 누르고 살짝 돌려보면 밑에 그려져 있을 거예요. 밑에, 그죠?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그 다음에 Z를 0으로 놓고요. Z를 한번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0으로 놔주세요. 자, 여기서 사각 형태 그리기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가 항상 2D여야 되면 2D Z형. 자, 위에 기준으로 대충 그리고 단을 하나 까볼 거니까 100에 15mm 정도만 할게요. 적용. 하단에 고정을 해놓고 아래다가 또 한 번 더 해야 돼. 100에 15mm. 적용. 그럼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평면. 그 다음에 오른쪽 중앙을 기준으로 한 60에 80에 한 50 정도 되는 사각형을 80 그려주세요. 자, 됐고, 필렛으로 유갈 주세요. 유갈. 유갈이 아니라 한 10알 정도 두 군데 주세요. 여기랑 필렛으로 10알을 두 군데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델링이 있으면 사실
몇만 찍으면 다 나와요. 네? 몇만 찍으면 다 나오는데 우선은 기본은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가운데 휠을 누르고 이렇게 돌리고요. 시작을 할게요. 자, 레벨에 가서 왼쪽 하단 레벨에 가서 10번에다 모델링을 그릴 겁니다. 10번에 솔리드 돌출 체인 것이고, 아이고 선택 취소. 체인으로 가야 돼. 하단에 요놈을 잡으세요. 엔터. 30mm라고 입력했어요. 하단에 돌출 튀어나온다. 30mm를 적용. 자, 얘랑 얘를 엔터. 돌출이 아니라 컷 보디. 왼쪽에 컷 보디. 다시요. 선택 체인 잘못 다시 들어갈게요. 체인 잘못 잡혔을까봐. 하나, 둘. 초록색으로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엔터. 컷 보디. 방향 반전. 10mm. 15mm 할까요? 15mm. 엔터. 적용. 적용 눌러주세요. 적용. 아직 메뉴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컷할 거니까 여기 체인 걸고 엔터. 컷 바디 10mm. 20mm 하죠. 20mm 하고 V.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려놓은 게 있고요. 자, 이게 지금 방금 우리가 이 지금 솔리드 모델링을 했는데, 이 솔리드 모델링은 디자인 트리는 우리가 이제 모든 웍스나 솔리드 웍스나 유지나 모든 솔리드 캠들은 당연히 솔리드 모델링 프로그램들은 디자인 트리라는 게 존재를 해요. 당연히 마캠도 솔리드는 디자인 트리가 존재를 해서 솔리드 왼쪽 하단 메뉴에 보면 솔리드라는 덩어리가 있죠. 거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면 우리가 행한 내가 돌출, 컷 한 게 있죠. 수정을 하실 때는 돌출 컷이라는 구간에 더블 클릭.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여기를 여기 지금 튀어나온 거잖아. 여기 값을 좀 고쳐볼까? 그러면 이 세 번째 거를 더블 클릭해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를 다시 10mm만 고쳐볼까? 10mm. 하고 V를 누르고 여기에 보면 재생성이라는 걸 누르면 돼요. 재생성이라는 걸. 자,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스케치나 모델링을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공쟁이잖아요. 디자인 트리 필요 없습니다. 디자인 트리가 필요 없고, 보통 디자인 트리를 관련해 이 디자인 트리는 이 가공 도형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델링만 단독으로 움직이게 되면 얘가 또 에러가 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공을 할 때 우리가 3D 가공을 할 때 디자인 트리를 거의 날려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커브를 왜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델 수정란에서
히스토리 제거라는 기능을 누르고 모델을 선택을 하고 완료를 누르면 디자인 트리가 사라져요. 왜냐면 마스터캠은 가공 프로그램이니까 굳이 히스토리가 없어도 당연히 편집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깊이를 바꾼다 라고 하면 이동이나 밀당 여기서 찍고 모델 수정창에서 이 면을 찍고 누르고 마이너스 10mm 더 내볼까? 다시 내려볼까요? 110 화살표를 딱 갖다 대세요. 그럼 숫자가 넣고 하나요. 엔터 엔터 한 번 더 엔터 끝. 이런 식으로 옮겨지고 지우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배우게 되면 다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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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갖다 놨어요. 이제 가공 경로 들어가도록 하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에서 10번만 띄워놓을게요. 우선은 F9 자, 공구부터 하자. 가공 경로 창에 가공 경로. 자, 여기 왼쪽 창에 이제 가공 경로 창을 눌러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사라졌다라고 하면 뷰 메뉴에 내가 요거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뷰 메뉴에. 자, 가공 경로 윤곽 들어갑니다. 자, 솔리드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체인이 아니라 솔리드 체인으로만 먼저 생성이 돼요. 근데 우리 다 무시하고, 자, 요거 치우고, 자, 요거 면 선택 빼고 요 끝단만 체크를 하세요. 하고 Shift를 누르고, 자꾸 이게 Shift를 자꾸 누르게 되는데, 누르고 요거를 2에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초록색이 나오게, 이쪽이 나오게. 자, 우선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창 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가공 종류에서 내가 다시 한번 윤곽을 선택을 시작을 했지만, 포켓, 면, 슬롯, 3D 모델의 못따기라든가, 이건 모델 못따기는 모델링을 가지고 못따기라는 거예요. 모델링에 못따기가 있으면 못따기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간섭도 알아서 피하고 하는 기능이고. 자, 윤곽. 자, 윤곽부터 시작을 할게요. 윤곽을 시작을 하고, 공구. 자, 마우스 오른쪽 새 공구 생성. 새 공구 생성부터 봅시다. 평행드밀 여기서 시작을 하죠. 평행드밀 공구부터 만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도형의 정의, 여기서 지름을 여기서 넣게 됩니다. 지름 10파이 엔드밀을 쓰겠다. 총기장, 그 다음에 종류를 선택을 하고, 먼저 평행드밀이라고 선택을 하고 도형의 정의에 가서 씁니다. 10파이 엔드밀, 총기장, 날장.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건 시뮬레이터에서 보여주는 거고, 이제 날 충돌 체크나 이런 걸 하려면 당연히 리브 타입으로 다 그려 놓으셔야겠죠. 내가 그냥 샹크 우선은 그대로 가보고 이따 고쳐보도록 하자 하고 속성의 마무리에 가서 왼쪽 창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구간은 공구의 이름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툴패스를 NC 데이터를 출력이 나가게 되면 주석에 가로에 내가 써질 A입니다. 10파이 엔드밀 뭐 다시 황상용이면 R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내가 주석이고요. 내가 왼쪽
창에 자 왼쪽 창에 절삭 이송 속도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절삭을 할 때 가공 속도를 해요. 자 그래서 내가 2000이든 3000이든 간다. 2000에 Z축 여기 좀 T가 나게 2500으로 할게. 2500에 2000에 이게 Z축 이송 속도. Z축 이송 속도는 이따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Z축 이송 속도 스핀들 M3 회전수 뭐 8000을 준다, 10,000을 준다. 복귀구나. 복귀는 3000. 근데 이게 복귀도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회전수 이렇게 4가지 넣을게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하나, 둘, 3가지를 넣고 필요에 따라 얘를 써주고 뭐 꼭 올라갈 때 F로 나와야 돼. 지공이 아니라 뭐 피드값이 나와야 돼 라고 하는 상태면 이거를 밖에서 활성화를 시켜줘서 빠질 때의 속도를 나오게 해줍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고요. 당연히 계산 방법도 있습니다. 도면에 그 23페이지에 보면 그 가공 23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당연히 공구 지름과 VC하고 뭐 FTP 2가지 CS 2가지를 넣어서 당연히 이따가 포킷을 나갈 때 공구 카탈로그나 팁 뒤에 있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여드리도록 하고 나가고요. 자 해보 이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끝내기 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홀더 빼고 절삭 파라메타에서 다 그대로 놓고 또 진입복귀 다 그대로 그대로 놓으세요. 진입복귀에서 꺼주세요. 그냥 꺼주고 얘기하죠. 꺼주고 링크에서 10 여기 빼주고 링크에서 절대값으로 10 3 마이너스 20이라고 입력을 하고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보고요. 출력 나간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코드를 보면 여러분들은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보죠. 제가 절삭률 안 켜서 지금 문구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에 보면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스핀들 그죠? 8000 공구 회전수 그 다음에 처음에 I라고 난 주성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고 이 공구를 절삭이송이 들어갈 때 최고와 최저가 2가지가 들어가게 돼요. 마이너스 잘못 넣었네요. 마이너스 증분으로 들어가 있나봐요. 증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제로 상단으로 더해서 들어갔나 본데 자 이대로 가고 G 하고 Z10 길이 보정이 들어가고 피드 자 얘가 Z3 재료 상단으로부터 3mm 뜬 지점까지는 급속 이송 그 다음에 내가 절삭을 하겠다고 입력한 속도까지는 Z축 이송 속도 그 다음에 얘가 절삭 속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요. 자, 보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보면 증분으로 돼 있죠. 절대값으로 마이너스 15로 갈게요. 아까 절대값으로 절대 증분 제로 상단은 증분 제로 상단 절대 증분 절대 증분 절대 자 여기서 공구에 가서 볼게요. 더블 클릭 여기서 입력한 이송 Z축 이송 속도예요. 공작물이 있으면 내가 자 보세요. 재료 상단 지금 여기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링크에 재료 상단이 0인데 재료 상단 가공작물 높이가 0인데 거기보다 3mm 뜬 지점부터까지는 급속이송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절삭을 하고자 하는 높이까지는 피드로 나와. 왜냐면 내가 잡을 수 있는 속도 지공으로 하면 못 잡잖아 내가. 그죠? 아니 뭐 내가 어느 제대로 넣는지 안 넣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한 2000 정도 보통은 회사에서 2000 정도 넣거든요.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 그래서 그 절삭 조건이 들어가는 게 요거고요. 얘가 가공을 할 때의 속도가 되는 거야. 가공을 할 때의 속도. 얘는 회전수. 자, 복귀는 아까 다시 한번 출력을 나가서 보면 15로 나오겠죠. 아까 증분이었으니까 15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절삭을 이렇게 있으면 지금 절삭을 하고 그냥 떴단 말이야. G0으로. 네, 필요에 따라 티커터라든가 뭐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뭐 볼 게 있어서 나는 올라올 때도 절삭 조건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여기에 보면 바깥쪽에서 급속이송 복귀라는 걸 이쪽에서 꺼주시면 돼요. 이쪽에서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복귀 속도가 나오죠. 확인 한번 누르고 출력이 나가보면 하면 하단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도 피드가 나오게 출력이 납니다. 근데 얘가 복귀 속도가 증분 제로 상단으로 3mm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2mm까지만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올라갈 때도 절대값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제로 상단을 증분을 자 하시고 이게 필요에 따라 출력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 공구가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썼을 때하고 그죠? 안에 데이터를 썼죠. 네, 이거 빼고 이거 다시 체크하고요. 자, 똑같은 공구가 들어가는데 다른 절삭 조건이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황사이고 하나는 정삭이고 그죠? 그럴 때는 컨트롤 C V를 했을 때는 자, 기본은 당연히 공구를 찍었을 때로 돌아가는 거고요. 공구 안에 쓴 게 되는 거고 바깥에서 내가 필요 부위의 피드만 바꾼다 라고 하고 회전수를 바꾼다 라고 하면 아이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볼게요. 1200에 4000 이렇게 한다. 이때는 바깥에서 해주셔야 돼요. 바깥에서 내가 툴패스를 컨트롤 C V에서 두 개로 냈죠. 똑같은 거를 출력이 나갔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우리가 이제 NC 챔퍼 못따기 같은 경우에 센터도 찍고 못따기도 하고 못따기 할 때는 스피드이 올라가고 피드가 1500, 2000 될 텐데 뭐 알면이면 센터를 찍을 땐 3000에서 뭐 2000 얼마를 찍고 피드 1500으로 찍잖아. 회전수를 줄여야 안 떨잖아. 그런 거를 바꿀 때 내가 같은 공구를 쓰고 있지만 거기다가 바깥에다 쓰고 떴다가 필요에 따라 아이고 잠깐만 그리고 다시 보면 이렇게 놓으면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회전수가 바뀌죠? 회전수가 바뀌고 이송 속도가 뭐 이렇게 절삭 속도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바깥쪽에는 같은 공구를 쓰고 있지만 이 공정에 대해서만 이 절삭 속도를 적용해 라고 하실 때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주기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캠실에 따로 있고 캠 짜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오퍼레이팅이 따로 있을 수도 있으면 그 안에 주성문들을 여러 개를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몇 미리까지 몇 미리 구간이야 라고 해야 될 때는 당연히 얘는 총 깊이는 당연히 포스트에서 나와요. 총 깊이는 나오지만 아 여기는 몇 미리 구간이야 라는 거를 내가 뭐 작업자한테 표시를 해주고 싶어 할 때는 이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여기 이쪽 주성문이 그런 역할을 해요. dp-15라고 내가 이렇게 입력을 해준다 라고 하고 확인을 하고 출력이 나가면 이런 식으로 주석 중에 가로가 들어오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디 얼마큼 내려갈 거니까 확인을 해 라고 프로그램을 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구 쪽은 요거고요. 이제 공구 하고 이제 이것도 공구를 매번 그리지는 않아요. 커스텀 공구를 만든다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선 오늘은 윤곽 첫날이니까 우선 대충 넘어가고 홀다는 2D를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지는 않는데 기본 홀다는 제가 기본적으로 주로 쓰는 홀다는 제가 파일로 보내드려요. 자, 홀다에 가서 모델링이 있으면 다 체크를 하니까 홀다에 가서 이 목록 열기를 눌러서 BT40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 BT40 밀리미터 보면 이게 기본으로 들어있는 애인데 여기 보면 왼쪽 하단에 왼쪽에 내려오면은 이게 ER16, ER20, ER16 여기 보면은 ER16짜리, 20짜리 사이즈예요. ER16이 얼마나요? 외경 28 정도 나오죠. 더블 클릭해 보면
마우스 오른쪽에서 2R16 수정해 볼게요. 홀더 수정. 이걸 내려보면 밑에 실은 뭐 28 나오죠. 28. 예? 콜렛이 28보다 조금 빠지죠. 27.5. 그래서 이제 3D 모델 3D 같은 경우에는 홀더 전체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2D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날장, 수직벽이기 때문에 날장만 보긴 하는데, 그래도 그려주시면 나중에 충돌 체크를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왜냐면 모델링이 있다라고 하면 뭐 더 편하고, 자, 하시고, 만약에 내가 새로운 홀더를 하나를 그린다라고 하면 새 홀더를 하나 그려볼까요? 새 홀더 아니면 새 홀더. 그래서 그려볼게요. 자, 머리가 상단이 자 63이 되죠. 보통 상단 쪽이 63에 높이가 한 40 정도 되나? 40 정도. 하단이 63이 될 거예요. 63판에 머리 그린 거야. 30 정도만 할게. 30 하고, 그 다음 구간 세그먼트 추가. 세그먼트 추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도 되고, 아래로 해도 추가를 해도 되고, 아래로 삽입, 아래로 삽입을 눌러도 되고, 세그먼트 추가를 눌러도 돼요. 아래로 삽입. 자, 그 다음에 머리 그렸으니까 콜렛이 2R16짜리를 해볼까요? 2R16이면 28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다 뭐 C 있고 뭐 이렇게 무시하고 간선만 본다 그러면 한 상단이 28에 높이가 50짜리에 60짜리 할까요? 60에 자, 그 다음에 28짜리에 C를 하나 넣어볼까? C를 한번 넣어볼게요. 세그먼트 추가. 다가 28부터 시작해서 1에 27짜리 C를 한번 줘볼까? 그러면 이렇게 홀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죠? 홀더를.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기본 홀더는 보통 ER16, ER10, ER32, MIL16, 20 주로 쓰시는 것들은 제가 한번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려서 그냥 꺼내서 쓰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내기 했어요. 그럼 밑에 날장 여기 나오잖아. 여기다가 40mm만 뺄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있으면 홀더 이제 모델링이 있으면 간섭 체크량이 다 돼요. 다 되기 때문에 자, 절삭 파라메타 창을 들어갑니다. 아, 예. 자, 링크부터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링크 파라메타 먼저 가도록 할게요. 링크 파라메타. 자, 우선은 이 안전 높이와 이속 높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안전 높이는, 자, 우선 안전 높이는 안전하다고, 당연히 말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높이예요. 그러면 얘를 두 번을 안전 높이기 때문에 얘가 이 높이가 안전해 라고 하는 높이고, 자, 이걸 빼볼게요. 자, 여기를 절대값으로 50이라는 숫자를 넣어보았어요. 절대값으로. 진입 높이 3mm 뜬 지점부터 제로 상단 0부터 마이너스 50이라고 넣어봤어요. 자, 얘를 체인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돼서, 자,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공구의 가공의 종류에 가서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체인을 추가할 거니까 쉬프트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편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리고 마우스 오른쪽 체인 추가. 자, 여기서 이 상태, 끝단 상태에서 당연히 여기를 찍어요. 똑같으니까 여기요? 이 상태 클릭하죠? 방향이 잘못되신 분들은 요거 누르시면 돼요. 역방향 방향 전환은 이렇게 됐어요. V 두 개가 들어갔어요. 두 개가 확인 하고, 우선
이 상태에서 볼게요. 안전 높이. 자, 안전 높이에서는 이속 높이와 안전 높이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안전 높이가 활성화되거나 이속 높이가 활성화가 되면, 두 개가 활성화된 게 아니라 하나만 활성화되면 그게 이속 높이가 되고 그게 안전 높이가 돼요. 한 개가 들어가 있으면. 자, 확인. 출력 해볼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되면, 자, 여기 보면 50이라고 들어왔죠. 이게 안전 높이. 시작과 종료, 다음 위치, 이제 이송. 이게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감어가는 높이예요. 보면 이게 경로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절삭을 하고 뜨고 다음 구간으로 가서 또 내려가고, 이게 50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죠. 올라온다까지. 근데 두 개가 켜 있으면 이송 높이가 10, 3, 0, 절대, 증분, 절대에서 마이너스 15예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켜 있으면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죠? 왜 달라지는 게 없냐? 두 개가 쳐져 있으면 안전하다는 높이를 활성화를 했기 때문에 안전 높이가 우선순위가 돼요.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 적용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하면 시작과 종료에만 안전 높이가 돼요. 시작과 종료에만. 그러면 확인 한번, 이게 빠져 있으면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시작할 때 하고 뜨고, 그죠? 이속 높이 절삭하고, 그럼 얘는 이속 높이는 10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속 높이 처음과 끝에, 그죠? 간섭이 중간에 공작물에 간섭이 있으면 어차피 얘 하나만 써도 되는 거고. 근데 왜 얘가 있냐? 근데 왜 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막힘을 어느 정도 드셨는지 모르지만, 자, 공작물이 바이스 1번, 바이스 2번, 바이스 3번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얘는 54, 얘는 55, 얘는 56이 돼요. 그런데 높이가 틀리죠? 높이가 다 들락날락거려요. 간격이 짧아요. 멀면 상관이 없는데. 자, 황사공구가 하나 나왔어. 그러면 이 공작물을 다 끝내고 황상 나왔다, 정상 나왔다, 뭐 드릴템 나왔다가 하는 게 아니라, 공구 하나가 황삭공구가 나왔으면 여기 황삭하고 여기 황삭하고 여기 황삭하고 왔다 갔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그럼 내가 그 좌표계를 지정을 해줄 거라, 얘한테. 근데 이 높이 차이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시작 높이하고 종료 높이, 시작 위치하고 종료 위치가 이렇게 돼요. 근데 시작 위치가 체인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자, 안전 높이가 있어. 이렇게 가면 안 걸려요. 근데 시작 위치가 여기 있어. 자, 30으로 가야지, 50으로 가야지, 가다가 이렇게 때린단 말이야. 에? 그리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체크를 해서 시작과 높이를 이 공작물, 다음 공작물보다 높게 잡아주고, 시작과 종료라고 하면 다음에서 넘어갈 때 걸리지가 않겠죠. 에?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게 존재를 해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속 높이를 짧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에 들어갈 때만 확인하고 싶을 때도 켜놓으셔도 되고.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이속 높이를 한 2mm, 3mm 잡아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2mm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전 높이고요. 이속 높이는 증분으로 가시게 되면, 자, 내가 여기를 안전 높이를 뭐 한 30mm 정도, 보통 저는 30 정도 놓거든요. 안전, 절대, 증분, 절대. 보통은 절대, 증분, 절대. 자, 이걸 증분으로 놓게 되면, 자, 절삭을 한 것 기준으로 다음 높이까지, 그러니까 내가 20mm까지 깎았어. 라고 했으면 거기에다 증분 10을 더해서 올라와요. 예를 들어 봐봐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위험하게, 여기다 예를 들어 제가 5mm씩 한번 넣어볼게요. 5.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교재 여기다 놓고 내가 이속 높이를 5부터 시작을 했어. 5mm씩 끊었다 이거야. 자, 잘
그러면 확인을 한번. 얘가 절대값과 증분일 때. 자, 절대값일 때는 절삭 하고 뜨고 절삭 하고 5mm까지 떠요. 이속 높이가 5니까. 근데 절대값이니까. 자, 근데 증분으로 가요. 간섭이 없을 때만 증분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을 좀 줄이고 싶을 때만. 증분으로 가면 자, 절삭 여기서 5mm 뜨고 절삭 여기서 5mm. 뭐 어떻게 돼요? 비비고 가는 거죠. 비비고 가는 거죠. 링크가 완전히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아요. 원으로 진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진입을 우리가 진입 복귀 자체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되죠. 이렇게 여기 가다 이렇게 빠지면 되는 거. 확장하고 이렇게 빠지면 급속으로 가면 어때? 더 빠르고 좋지. 뭐 이렇게 옆으로 가면 갈 수도 있어요. 뜨는 구간이 짧아지니까. 근데 처음에 하실 땐 주의를 해라. 네? 주의를 하셔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여기서 이속 높이를 여기서 증분으로 놓지 않고 보통은 절대로 잡는다. 그래서 내가 절대값으로 10을 놓고요. 관련값은 모델링을 찍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근데 이따가 뭐 고쳐보고 해보고. 자, 진입 높이는 아까 냈지만 재료 상단을 따라가게 증분으로 놔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진입 높이를 절대값으로, 야, 내가 시작할 때 항상 5mm로만 들어와. 예? 시작하기 전에 야, 여기 30 갔다가 이속 높이 갔다가 그냥 무조건 5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놓으면 절대값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단이 이미 까져 있어. 정삭을 해. 그러면 내가 굳이 여기서부터 지공일로 쭉 내려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Z가 재료 상단에 주나요? 여기까지는 급소기성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자, 절대 증분으로 안 하고 내가 3mm로 돼 있는데 재료 상단, 재료가 마이너스, 내가 지금 15mm까지 까는데 마이너스 14까지 까 있어 라고 내한테 알려주면, 여기다 진입 높이를 증분으로 놨을 때 얘를 빼서 마이너스 14, 11까지 급소기성이 되는 거예요. 네? 확인 보죠. 그죠? 자, 보죠. 여기서, 여기 홈에서 가공 여기서 찍어도 돼요. 가공 경로키를 이렇게 눌러봐도 돼요. 마이너스 11, 그죠? 이렇게 15인데 여기다 3mm 증분으로 해서 요 출력이 나가봐요.면 이런 식으로 네, 11 정도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재료 상단을 기준으로, 그죠? 14니까 재료 상단이 14에다 3을 더해서 11이 되는 거죠. 재료 상단 기준으로. 깊이 가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트가 우리가 이제 깊이 가공을 아직 안 나갔지만 앞에 안 나갔지만은 깊이 가공을 기준으로 재료 상단 기준으로 깊이가 먹어져요. 마이너스 10을 넣었으면 10mm부터 5mm, 2mm, 2mm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는 재료 상단은 절대값으로 가주셔야 돼요. 재료 절대 증. 그래서 절대 증분 절대로 한다 라는 거를 주로 아시면 돼요. 보통 그렇게 뜨시면 되고, 이 관련값이라고 하는 거는, 관련값이라고 하면 두 가지. 관련값은 자, 왼쪽 창에 즉 절대값이어서 가공 깊이가 모델링이 있을 경우에는 누르고 모델링을 이렇게 찍어서는 여기다 그냥 입력이 되는 구간이에요. 재료 상단을 여기라고 딱 넣으면 15가 들어가죠. 근데 얘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입력이 된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재료 상단 0. 근데 관련값이라는 거는 모델링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절대값 여기서 점 선택이라는 기능으로 얘 3D 얘 내가 여기를 눌렀어.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죠. 0으로 나오죠. 하면 그냥 15예요. 출력 나가보면. 그런데 깊이 가공이 들어있어서 15가 되죠. 15가 돼요. 근데 깊이 빼버릴게요. 자, 내가 여기 모델을 보기만 하셔도 돼요. 일단 마이너스 3mm 더 깠어. 그죠? 재생성. 아까 이 관련값으로 여기를 찍어놨잖아.
그 모델링 포인트를 찍은 구간을 따라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모델링을 인식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을 고치면 모델링이 따라 올라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2D로 주로 하시기 때문에 관련값보다는 절대값으로 가겠죠. 15mm 우선은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상단 절삭 파라메터 잠깐 가볼게요. 절삭 파라메터가 관련값도 여기 나오네. 링크 윤곽은 절삭 파람. 자, 방금 말한 내용은 58페이지 쪽에 있고 지금은 47페이지 들어갈 겁니다. 47페이지 윤곽 가공. 네, 좀 알고 난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좀 더 내용을, 왜냐면 교재에 내가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알고 난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뭐 바꿔주는 역할도 있고. 롤렛 체인 하면, 자, 하도록 하죠.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50분입니다.